이런 액션들이 잘 되면 굉장히 나한테 큰 시너지를 주지. 정말 돈 안 들이고 나의 매력을 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많이 하진 않는데 아무튼. 비즈니스는 곧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많아. 나 처음에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참 이게 많이 누락이 되는 것 같은데 인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점점 이게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게 점점 줄어들까? 좀 난 궁금해. 사회적인 어떤 풍토가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 텐데 밝게 인사하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의무감에도 하고 했단 말이지.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내가 교회를 가잖아. 봉고차에 타가지고 이제 10명, 11명씩 막 봉고차에 탄단 말이야. 집에 갈 때. 또 한 분 한 분 내리잖아. 어른들이 내리면 내가 아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면 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매 맞아. 그날은 아직도 있잖아. 그날은 내가 좀 기분이 좋았어. 되게 기분 좋은 채로 봉고차를 탄 거야 그날따라. 가는 사람들마다 내가 애들 중에 제일 크게 인사를 했어.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뭐 훌륭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나는 되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살았어. 어쨌든 그 세대는 인사에 되게 민감했고 이 부모님들이. 그쵸.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인사가 되게 좀 어색해진 것 같은. 인사는 정말 돈 안 들이고 나의 매력을 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인사할 때 나의 어떤 표정, 몸짓, 행동 이런 액션들이 잘 되면 굉장히 나한테 큰 시너지를 주지. 조금 더 나아가면 요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전화 처음 멘트도 되게 중요해. 이것도 요즘에 참 나는 근데 이 원인을 이제 약간 그런 걸로 찾아.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대면에서 대화를 하거나 육성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대화를 할 일이 많아졌어. 나 역시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서 카톡으로는 웃음을 보낼 수 있어. 나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이제 얼굴과 육성으로 하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다는 거지.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던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 옛 기억이 있어서 나는 좀 할 수 있는데 친구랑 싸우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불러가지고 야! 이게 정상이야. 그죠. 근데 웃으면서 싸울 수 있어. 야 씨발로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스마트폰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야 이게.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에 좀 익숙해진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요즘에는 목소리가 네 여보세요.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해도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점점. 나는 자다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도 활기차게 받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전화 받을 때는 일단 활기차게 받아.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알 필요 없잖아. 이건 나의 이미지잖아. 이 순간이라도 내가 활기차게 받으면 돼. 소통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밝은 모습과 좀 밝은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너랑 새로운 톡을 보내면 날짜가 딱 뜨잖아. 12월 며칠 무슨 요일. 나는 그럼 항상 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매일 대화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매일 보내. 그리고 내가 되게 꼰대 같은 편이지만 나는 동생들한테 카톡이 왔을 때 인사가 없이 카톡이 오면 전화를 해. 혼내. 야, 너 그래도 오늘 나랑 첫 톡인데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어렵냐? 속으로 생각하겠지. 병신 진짜 꼰대네 생각하겠지만 근데 철칙이야 이게. 내 카톡방에는 모두가 새로 시작할 때 항상 다 인사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 물론 내가 형들한테 그러진 않지. 형들은 나한테 용건만 보내지만 그 형들도 내가 매일같이 말을 걸 때마다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이 시작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인사 혹은 뭐 전화 목소리 혹은 뭐 메시지의 시작 이런 것들은 시작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되게 어렵지 않고. 그거 한 줄 쓰는 게 어렵냐? 아니죠. 그렇지.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 카카오톡에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나는 안 치잖아?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딱 나와. 누르면 그 다음에 형님이 나와. 그 다음에 웃음이 나와. 얼마나 많이 쓰면 이게 알고리즘이 기억을 하나 봐. 확실히 얻게 되는 게 많죠 진짜. 그럼. 기본적인 거를. 돈 드는 거 아니고 이게 뭐. 대표님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하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오는 스트레스랑 경멸에 대해서 굉장히 녹아드는 케이스들이 있어. 직장으로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굳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스탠스들이거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 어떤 위치가 좀 변경이 되게 되면 사실 되게 금방 변할 수 있는 스탠스들이야. 예를 들면 내가 통신사 상담원이야. 그럼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손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땡땡텔레콤 누굽니다 하면 이제 여기서 막 화를 내고 지랄을 하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통신사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지랄하고 뭐 난리 쳐도 어쨌든 간에 나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거를 케어해서 끝낼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라는 인격체한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건 사실 아니야 이건. 그쵸. 이 회사라는 가상의 공간에다가 나를 대입시켜서 너는 무슨 통신사야 라는 어떤 타이틀에다가 화를 내는 거거든. 이게 실제로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야.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할 수는 있지만 이 개새끼 나한테 욕을 하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굉장히 마이너스야 이거는. 나도 내가
내가 영업을 하면서 내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 유튜브한테 악플 당하는 애들 내가 몇 명 만났잖아. 혼도 내고 뭐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 그들도 막상 와서 나를 대면하면 어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악플을 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일은 아니야. 이건 나를 진짜 인격으로 보고 욕을 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보고 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녹아날 필요는 없다. 대표님, 그러면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 삶이라는 게 삼각형이 있으면 일, 사랑, 그다음에 휴식. 일을 한 90% 두고 나머지를 한 5%씩 두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 삶의 균형은 되게 중요하더라고. 물론 내가 어느 성장 과도기에 있어서는 내 일에 되게 비중을 실는 거는 필요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이 삼각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되게 장기 레이스잖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란 말이야. 단거리면 숨을 참고 뛸 수 있다. 근데 중장거리 달리는 선수들이 숨을 안 쉴 수 있나? 숨 참고 뛰면 어떻게 돼? 죽어. 그렇죠. 결과가 똥이 돼. 마찬가지야, 인생도. 가끔 우리가 단거리를 뛰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딱 지나왔으면 중장거리 준비를 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더라고. 이 균형을 맞추기에 뭔가 일이 생겨. 내가 예를 들어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일을 해. 그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병을 줘. 그래서 멈출 수 있게 도와줘. 내가 그랬거든? 내가 20대 한 중반에는 이틀에 한 번 잤어, 잠을.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게 빨리 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단순하게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8시간을 자면 30년, 3분의 1을 자는 거잖아. 그럼 30년을 살면 10년을 잠을 자네? 야,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자는 운동을 했어. 하루는 잠을 좀 자고, 하루는 잠을 안 자고, 뭐 그래도 이제 사람이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졸게 되더라고. 그래도 체력이 되니까 버텼다? 딱 내가 30대 초반 정도 되니까 갑상선 암이 딱 온 거야. 뭐 치료하고 뭐 수술했지 이제. 수술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워있잖아. 그럼 나 같은 놈들이 많이 오나 봐. 내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했는데 이렇게 위에 뭐가 써 있어 이렇게 천장에 누운 사람만 볼 수 있게. 근데 거기에 너무 뭐 열심히 달려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뭐 이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내가 이게 걸리면서 느낀 거야. 아, 하늘이 나한테 브레이크를 한번 줬구나. 여기서 더 가면 균형이 깨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한번 맞춰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이제 휴식이라는 걸 좀 중요시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 해소라는 걸 좀 중요시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 스트레스는 정신병이야. 이런 마인드였거든. 내 몸에 쌓여 있더라고. 근데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극단의 방법을 준 거지. 그래서 되게 내가 그 뒤로 많이 배웠어. 어떻게든 이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 내가 이제 살면서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삶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저희는 살면서 부당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제가 대표님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대표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일을 많이 겪니? 아니. 제 지극히 주관적으로는 대표님도 부당한 일을 굉장히 좀 많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지.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각자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쇼츠 올린 거 있잖아. 긍정적인 여론도 많고 욕도 많아. 근데 되게 중요한 걸 간과하더라고, 사람들이. 선생님이 보내준 문자야. 재밌는 에피소드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문자 지금 확인했습니다. 어디니? 집에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 내일 9시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 딸애를 좀 데려오너라. 아이고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내일 오후 2시에 친형 결혼식이라 지금 대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가서 모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아, 됐다, 그럴 필요 없다. 2시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같은데 너의 말은 변명 같구나. 그리고 나서 뭐 통화를 했나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교수가 문자가 왔어. 마중 나갈 때 꽃 좀 사서 가렴. 그 답장이, 교수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간 맞춰가지고 꽃과 함께 공항으로 가서 뭐 따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 친놈이야. 누가 봐도 친놈이야, 그건. 근데 그 친구가 못 간다 하다가 결국은 가. 그러면서 말도 이쁘게 해. 미안합니다, 교수님.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투자사 하는 형인데 그 형이랑 보면서 이 친구 진짜 우리 직원으로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노예를 쓰고 싶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맞아요. 신들인가 봐, 진짜. 그 노예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인고의 시간을 걔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나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걔 중에 그런 글도 있어. 그렇게 병신같이 살면 계속 병신같이 살게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네. 아니? 그럼 나는 지금 병신같이 살고 있니? 아니요. 내가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 아니요, 많으시죠. 나는 굉장히 많잖아, 지금도. 네. 나는 웬만한 부당한 일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프로젝트가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든 법조인이든 오픈 기업 회장이든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들 앞에 데려갈 때 네.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그 회장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병신새끼라고 내가 나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네. 근데 나는 그런 부당함을 참아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 형들이. 걱정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중요한 걸 간과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친구가 그걸 캡처를 했잖아. 어딘가 보냈어. 주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이미 이게 부당한지 알고 있는 거야.
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 부분만 캡처해서 올렸다는 거는 뭐야? 누가 봐도 이 새끼는 새끼구나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얘는 알고 있어. 요즘 세상에 그거 올리면은 그 교수 날아가냐 안 가냐?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요즘에? 언제든지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올린다는 건 뭐냐? 걔는 이미 이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거지. 이 교수를 날리는 거는 학위 받고 날려도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으면 학위 내가 따자. 지금 날려서 난리 브루스 피고 뭐하고 해가지고 해도 되고, 내가 6개월 있다가 학위를 받고 나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하는 건 나한테 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캡처를 해놓고 당장 안 터뜨리는 것 뿐이야. 그리고 꾹 참고 그거를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얘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얘가 X이냐?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얘는 대단한 애야. 나도 내가 맘먹잖아. 대기업 날릴 때 한 2군데 있어. 근데 그 아들내미 내가 그 부당한 행위한 거 나한테 내가 빡 날리잖아. 나 금강원에서 하나 날릴 거 있고 난 날릴 사람도 많아.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야? 내가 X신이라서야?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나는 X신이라서 나 이러고 있어? 아니거든. 내 자존감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내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상이 있고 내가 키워야 되는 규모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날 도와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부당함이 있어? 남들은 그걸 다 까고 갔겠지. 못 참아. 꺼져. 이러고 갔겠지. 나는 그걸 건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게 나한테 오는데? 저는 사실 그 영상 댓글들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저도 뭐 부당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치. 너무 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당하다, 뭐 노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요즘엔 특히나 그런 부당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고 또 사회가.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각 가치관의 차이인데 내가 정답은 아니야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삶이야. 부당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서 편하게 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 근데 내 선택이지 그거는. 그걸 누가 강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에 막 갇혀.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쳐낼 수가 있어. 병신. 아유 이 새끼 내가 확 날려버려. 아유 봐줘야지. 받아야 되니까. 이러고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 전에 내가 친한 드라마 제작사하는 형이 있어. 네. 너 한 번 나랑 같이 본 적 있나? 얼굴은 뵈지 못했고 그때 미팅 때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왜 못 봤지? 안 들어왔나? 네네. 아 그랬구나. 그 대표님이 어느 작가님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제 그 작가님 미팅을 가야 된다. 그걸 하루 전에인가 이틀 전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네. 내가 스케줄이 있었어. 난 못 갔지. 그 대표님 나한테 불편할까 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그 대표님의 친구분이 야 제주다 너 그거 무조건 갔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무조건 그런 요구를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이래. 그래요? 드라마 제작사 하는 형한테 얘기했지. 형님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근데 빼고 갔지. 네. 그날 자기가 만나면서 약속을 잡은 건데 자기는 2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갔대. 넘어와라 그래가지고 원래 약속도 있었는데 깨고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작가님이야. 그 사람도 드라마 제작사 지금 20년째 막 인터업계에서 일 쓰라면 대단한 형이거든. 근데 얼마나 부당해. 야 넘어올 수 있니? 4시에 전화 와서 6시에 넘어와라 그랬더래. 동화나 그거 간대 그러면. 항상.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작가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 안 가면 안 된다. 가라. 한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부당하지. 네. 그거 예를 들어서 그 형이 막 여기저기 올려 인터넷 같은 데다가 영상 찍어가지고 따라가겠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할까? 이 세상은 부당함 투성이거든. 근데 그 부당함 속에 뭔가 본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취할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참냐 못 참냐는 나의 선택이야. 참아라가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참는 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참을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 그건 내 선택이지 이제. 부당함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같이 상하진 않아.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지만 내가 처음 보는 어떤 대표님들 만난 자리에서 이제 유흥업소로 갔는데 얼음통을 던져서 내가 머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막 머리 훅 이만큼 났다고. 네. 그때 내가 웃으면서 이제 형님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어떻게 되겠어 분위기가? 유야 이제 화가 다 풀리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자존심이 다치면 내가 머리는 다쳐도 돼. 근데 내가 자존심이 다쳤어 정말? 이 새끼 날 무시하나? 처음 보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못했겠지. 네.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개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그 부당한 행동의 약간 그 연장선에서 나온 행동이고 실수였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잖아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냥 고의였어도 내가 정말 얻을 게 있고 하면 내 자존심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는 새끼야 잘못했지. 그건 다 알아. 이미 지나갔잖아.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해. 내가 가서 뭐 두드려 패줘?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대표님, 이 부당함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내 자존감이 허락하는 한도까지는 참아도 되지. 정답은 아니야. 이게 내가 진짜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고 이런 어떤 직장의 성공이나 이런 게 난 되게 중요한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 그리고 꼭 그게 또 정답은 이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나에게 대입하면 나는 내 자존감이 허락될 때까지 참을 수 있어. 근데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웬만한 게 괜찮아. 세상을 너무 드라마처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가 해외 어떤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술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된다. 왜요? 술을 드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사가 좀 있는 거지 뭔가. 난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술을 절대 같이 먹지 마라. 먹자 그러면 뭔 일 있다고 빨리 도망가라. 근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괜찮다. 나는 웬만한 빌런이 와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기분 좋게 나 딱 돌아갔을 때 너는 진짜 좋은 사람 나한테 데려왔구나. 이 말 나오게 나는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계속 아니야 도망가야 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과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물론 부담을 이렇게 직구로 날려가지고 깨트리는 방법들이 있어.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야. 요즘 세상에 공론화 시키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부당한 행동한 거 부조리로 날리는 게 어렵나? 쉽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야구로 치면 홈런을 때려가지고 날리는 방법이 있고 안타를 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번트도 있고 뭐 데드볼을 맞는 방법도 있어. 그렇잖아. 고의사고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세상에 나가는 방법은 많아. 반드시 야 너는 부당한 일을 당했어? 무조건 너는 잘못된 거야. 질러야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부당함을 알려줄게 이러면 안 되지. 또 참 역설적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잖아. 이걸 좀 반대로 살면 좋아.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세상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 대표님, 회사나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감정과 무조건 반대로 하면 웬만하면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가 날 것 같아. 화가 나. 그럼 화를 안 내고.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좀 덜 좋아하고. 이 새끼 내가 막 시키고 싶어. 그때 내가 좀 하고. 못한다고 말해야지. 그럼 그걸 내가 하고. 그러고 웬만한 직장생활이 순탄하지. 대표님이 보시기에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이란 요소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여기서 막 되게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사회생활을 해.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내 일을 하면 되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거는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럼 굳이 내가 힘들게 사회생활을 왜? 마음 맞는 사람과 내가 놀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마음 맞지 않는 사람까지 내가 챙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반대로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월급 받은 것보다 더 일할 거야. 내가 지금 사업을 하잖아, 조그맣게. 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붙어 다니니까 누가 봤을 때 내가 직원들보다 일을 안 하니? 아니요. 그렇지? 네. 나는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할까? 사실 내가 지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가고 어쨌든 뭐 내가 급여나 이런 걸로 돈이 들어오긴 하잖아. 보통의 직원들 평균보다 내가 훨씬 많이 일을 하잖아? 왜 그럴까? 야망의 크기인가요? 비슷한데 지금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못 벌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일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당장은 내가 덜 받지만 언젠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한테 훨씬 더 크게 올 걸 나는 확신해. 회사가 더 커질 거고 그럼 나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거고 뭐 그래서 당연히 뭐 자금이나 이런 것도 따라오는 거고 마찬가지야. 직장인들도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언젠가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임원이 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대기업 대표이사들이 연봉을 보통 뭐 적은 데는 4에서 5억 받고 많이 받는 데는 한 20억씩 받아. 내가 얼마 전에 부행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시중은행 중에 한 곳이 연봉이 한 4에서 5억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식당이랑 이런 거 하면 이제 좀 더 붙어서 나오겠지. 자기네가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그거에다가 연금에다 뭐다 하면은 웬만한 사람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넘어갈 수 있는 액수잖아. 그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가 갈아 넣을 수 있는 또 원동력이 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아웃풋 대비 인풋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언제가 내가 저 목표가 있다는 건 뭐냐? 모든 인풋을 뒤집을 만큼의 아웃풋이 올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회생활을 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내가 조직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라인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위로 가는 거는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인사평가에 동료들과의 관계나 상부 하부에 대한 관계들이 있어. 요즘에 대기업들이 다 똑같이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그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책상 안에서 일만 한다고 그게 생기나? 아니죠. 나를 뭐 굉장히 좋아해줘? 아니죠. 결국은 뭔가 내가 인간적인 커넥션이 만들어져야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거 반대로 하는 거지. 내 기분과 반대로 하는 거 그냥.
짜증나? 그럼 짜증 안 내고. 아, 이 새끼 불렀는데 올릴까? 그랬을 때 좀 한번 생각하고. 부당함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 부당함은 내가 목표가 있다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올라가면 더욱더 부당함이 있어. 임원들을 보면 얼마나 부당함이 있냐, 그 안에. 남들 보기에는 기사 데리고 다니고 뭐 되게 편하게 살고 이런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들의 구조에 들어가잖아? 정말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다 책임을 물린단 말이야. 특히 지주사나 이런 데가 있는 이제 대기업들은 대표이사도 쪼입을 당해. 대표이사 2년 있으면 잘리잖아. 연임하냐? 계속 가냐? 누가 판단해? 지주사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 부당함을 감내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결국 사회생활을 잘하는 법인데 근데 전에 영상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뭐 성추행을 당했거나 뭐 그거는 부당함이 아니고 범죄잖아. 범죄를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범죄는 공론화시킬 필요도 있고 알릴 필요도 있지. 근데 부당함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부당함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진짜 병신이 될 것 같아. 견디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자아가 되게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을 견디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 내가 이 사람 당장이라도 자료 다 모아놓고 너 내가 오늘 딱 마음먹으면 날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너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참을 거야 하고 참는 게 이게 부당함을 견디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두 번째는 조직 구조상 나보다 후임자들 있잖아. 쉬우면서 어려운 일인데 네. 사실 잘해준다고 내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의무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결과론적으로 조직 세계에서 나를 올려주는 사람들은 사람이거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내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시니컬하게 가. 근데 누군가 이 사람을 되게 그때 많이 챙겨주고 되게 잘해줘. 이런 사람 별로 없겠지? 당연히 그럼 내 입지가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언제 어디서 말이라는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인사평가나 어떤 조직 구조를 체크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똑같이 한결같이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딱 보인다고 생각해봐. 너가 오너인데 너 그 사람 안 쓸 거야? 써야죠. 그럼 얘부터 승진시키겠지. 네. 얘만 승진시켜놓으면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얘를 따르고 있어. 이게 너무 당연한 메커니즘이잖아. 직장에서 좀 획을 긋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지. 그리고 후임한테 잘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줄 아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후임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 결과물이 나왔어. 내가 보고를 할 거 아니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공으로 이걸 만들어. 근데 나는 이거를 가끔 가다가 밑에 사람의 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보고 올라올 때마다 다 얘의 득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위에 사람은 진짜 그걸 믿을까? 올라올 때마다 얘는 지는 한 게 없대. 맨날 이거는 뭐 이 대리의 덕이고요. 뭐 이거는 김 대리의 덕이고요. 이거는 뭐 박 과장의 덕입니다. 이 새끼 일을 안 하나? 이 새끼는 뭐 직원들만 시키고 일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남의 덕이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죠. 아니야. 사람의 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당연히 그걸 듣는 순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대표님, 그럼 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가능하면 대립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는 철칙 두 가지야. 정치와 네. 종교. 나는 어디 가서 절대 종교와 정치를 얘기하지 않아. 정치와 종교 얘기가 나면 항상 그래 네 말 다 맞다 야. 거기서 내 의견을 내는 순간 싸움이 되더라고.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얘랑 나랑 얘기하는 정치는 중요하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얘랑 나랑 정치로 싸움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랑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정도 돼야지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야. 종교 싸움은. 조직생활 그래. 사회생활은 좀 싸워도 돼. 왜냐면 내일 안 보잖아. 조직생활은 내가 맨날 이 사람이랑 봐야 되잖아. 맨날 피할 수 없고 이게 업무적인 거고 내가 의견을 내야 되는 자리다 그럼 내야지. 불필요한 의견을 낼 때가 있잖아. 서로 네네. 가십거리나 네. 개인적인 업무적이지 않은 의견을 냈을 때는 빡치는 것보다는 조금 받아주는 게 사회생활에서는 유리하지. 쉽게 말해서 돈 굴고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는 게 성향적으로는 그게 유리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칼같이 하고 이 두 가지를 좀 양립해야지 유리한데 이게 물론 쉽지 않지. 그래서 어렵다. 대표님,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서 뒤에서 이제 욕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입장 차이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 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고 어떤 동급 친구들 간의 그 뉘앙스들이 있지. 상대방이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좀 나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회사가 거래처 회사한테 돈이 나갔어야 되는데 고의는 아니야. 그쪽도 원래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체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뒤늦게 체크를 한 거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두세 번 직원들이 체크를 했으면 돈이 나갔겠지. 근데 사실 그쪽에서 더블 체크를 안 해주면 우리는 확인해서 돈을 보내기가 조금 애매한 구조긴 해. 서로 누락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부서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 팀장이
약간의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거야.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줄게. 근데 우리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스탠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담당 팀장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A야, 그건 우리 회사의 방식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실수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안 할지를 이야기하고 그 비용이 10배 보상한다 그래. 10배 줘 그냥. 내가 그렇게 결제를 했어. 자기가 좀 이렇게 이미 얘기해 놓은 게 있어서 약간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조건 내가 이거 확인할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확인해봤더니 너네 말이 맞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할지 얘기를 하고 10배 줘. 그러니까 약간 좀 동의를 못 하더라고. 근데 사실 얘네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 왜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좀 약간 아니라고도 보니까 얘기를 했고, 근데 아니지만 돈을 줄게 하면 피해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좋다. 그럼 너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너가 지금 거기 팀장인데 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 너 그거 100% 믿겠냐? 너 그 정도 눈치 없냐? 가만히 있더라고. 나는 내가 그 입장이면 아, 이 새끼 거짓말하네. 그래,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돈은 받을게 했는데 너 한번 보자. 난 이럴 것 같은데 넌 어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애도 너 정도 눈치가 있는 애야. 야, 그 회사 이미지 망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오늘 수습을 하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은, 웬만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 이제. 사회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지. 그런 애들은 꼭 이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해. 아, 얘는 이런 면이 있어. 아, 그냥 이거 수정하면 되는 건데, 괜히 거짓말을 해. 이런 면들이 있다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지. 그리고 본인은 착각해. 내가 완벽하게 설득했어. 뒤에서 다 욕하고 있지, 그러면. 제일 조직에서 위험한 인물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님, 그러면 뒤에서 욕하는 행동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되게 강성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 필요가 없는 곳에서까지 자기의 업적이나 뭐 자기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 그리고 무시해. 아, 네. 그냥 여기서 얘기해봐. 얘랑 나랑 싸움밖에 안 되잖아. 그럼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에너지를 빼? 그렇잖아. 이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 같이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어떻게 돼? 걔만 오면 피하는 거야. 아, 네, 맞습니다. 너무 강성으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피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틀린 주장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치. 어디서 뭔가 뭐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막 화내버리고 막 이러면 그걸 왜 힘들게 우리가 설득해. 피해야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뒤에서 욕을 먹는 행동이야. 대표님,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특히 남자들이 하면 욕을 많이 먹지. 이건 좀 남녀 차별적인 말이긴 한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런 행동을 욕을 많이 먹어.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제출한 보고서 때문에 혼나고 있어. 그럼 내가 상사야. 그럼 내가 그 중간에 껴서 어떻게 하면 멋있어? 커버를 쳐주면 멋있지.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머리는 알고 있잖아. 내가 가서 커버를 쳐주면 멋있는 상사야. 내가 부하 직원 잘못 시켰어 진짜. 근데 얘가 보고서 냈더니 얘가 혼나고 있어. 그때 상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잘못 시킨 겁니다. 얘 잘못 없어요. 해주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죠. 다 알잖아.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건 직급이 이제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얘기거든. 상사니까 내가 멋있는 행동과 멋없는 행동을 골라서 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멋없는 행동을 하잖아. 당연히 뒤에 가서 내 욕을 하지. 상상이니까 앞에서 말을 못 하겠지. 개그맨들도 보면 욕하는 개그맨들이 몇 명 딱 있어. 어떤 형들이냐? 아이디어 뺏어가는 형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는 거 말고 진짜 그들 사이에서 인성이 쓰레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멋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자꾸.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지. 대표님들끼리도 모였을 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없어져. 예를 들어 뭐 골프를 같이 쳐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뭐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거 뭐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단체 모임에서 왔고 이런 편의를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학착같이 막 해가지고 뭐 그거 하나 더 쳤는데 막 이렇게 하고 뭐 공 2건 들였는데 뭐 열불내. 그럼 뭐 룰이니까 어떻게 앞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거기서 돌연변이가 하나 튀어나오면 걔는 빼는 거지 빨리. 그러면 대표님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남 얘기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를. 뒷담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레벨 차이가 많이 나고 되게 그런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뒷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비즈니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뒷담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처음에 들을 땐 잘 몰라. 얘랑 1대1로 들을 때는 진짜 나를 걱정해서 얘기해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공감대를 다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가 있어. 조심해야 될 사람이지. 대표님,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남이 뭐 시작한다 그러면 야 그거 뭐 안 돼. 야 그거 요즘에 누가 하냐. 야 그거 유행이 갔다. 아니 유행이 갔어. 그럼 새끼야 유행하는 걸 갖고 와서 알려주던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렇잖아. 다 부정적이고 안 되고 뭐 그거는 불안하고 뒤에 가서 얘기하지. 야 저 새끼 앞에서 얘기하지 마. 재수없어. 이렇게 욕을 먹는 거지. 남들 앞에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을 때 그 사람도 공유하기까지 생각이 많을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1차적으로 정말 부정적인 의견을 낼 거면 얘가 나한테 그 의견을 들을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얘가 요청했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했을 때 내가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분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좀 욕을 먹지. 사람이 바뀌냐? 똑같지. 나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그러면 본질적으로 뒤에서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 못 받아들이니까 뒤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야기에서 바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이 새끼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 이미. 그럼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유연하게 먹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들어먹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대표님, 이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대표님이 말해주신 것만 해도 진짜 너무 많은데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나도 다 못 지켜. 아. 유튜브니까 떠드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다 지키기가 힘드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꼽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냥 심플한 게 하나 있어. 이건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어쨌든 나도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를 내가 다 지키진 못한단 말이야. 사람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까먹고 또 잘못된 행동도 하고 우리가 하잖아. 이거를 한 방에 완화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것만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 뭘까? 그게 뭘까요? 맞춰봐. 내가 지금 너한테 퀴즈를 낸 거야. 예의겠죠 뭐? 예의. 오, 비슷해. 비슷하다고요? 오, 점점 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비슷한 건데 인사야 인사. 사람이 뭔 사회생활이든 비즈니스든 하면서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 내가 이 베네핏을 되게 많이 본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 사람이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임팩트들은 참 오래가. 내가 초등학생이었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안 갔던 미취학 아동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면 그때 당시 이제 이스타나 거기 한 12명씩 타고 많이 탈 수 있거든?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내리잖아. 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 나를. 한 번은 그날따라 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그래서 내가 인사를 되게 잘했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다 인사를 했어. 내리시는 분들마다. 우리가 좀 이제 한 마지막쯤 내렸나 보지?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인사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그거에 뽕이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각인이 된 거지. 아, 인사를 잘하는 건 좋은 거야. 이게 좀 머리에 박힌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름 인사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형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골프 모임을 한번 갔어. 한 6명이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1박 2일씩 가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연예인 형이야. 뭐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연예인이야. 그 형도. 그 형이 좀 이제 술이 되셨어.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원래 웃긴 형인데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내가 너네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냐? 그 형이 제일 큰 형이거든 이제. 네. 그 연예인 형이 제일 큰 형이야. 왜 형이 너네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냐?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 형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뭐 저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이제 형들이 막 얘기를 했어. 다 틀렸대 너네. 근데 너네는 그걸 잘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 막 계속 그러시는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인사라는 거야 그게. 너네는 형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3박 4일을 같이 있었거든.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다 잘했대. 나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어쨌든 나이 많은 형이니까 뭐 연예인 이런 걸 떠나서 선배잖아 어쨌든 나이가. 당연히 아침에 같이 뭐 식사하러 모였어. 그러면 뭐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나 봐. 대면 안고 인사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나 봐. 우리는 인사를 되게 잘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 모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도 지금 인사를 굉장히 잘한대. 어디 가면. 왜 그러냐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무명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인사가 되게 큰 몫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디 가나 인사를 되게 잘했대. 그 방송가 사람들도 얘 되게 예의가 바르구나. 얘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덕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딱 한 명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대. 뒤에 가서 원래 되게 친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욕을 하더래 그 형님을. 자기가 너무 서운했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만나서 풀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형님이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그때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나 봐. 근데 대상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겠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님이 왔는데 네 형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지. 그거에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사람이. 싸가지 없는 놈이 변했다고. 언제는 아우 선배님 막 이렇게 하더니 네 형 하고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뭐 내 형도 잘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네 형님 이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아마 그 형님이 그걸 못 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딴 쪽을 먼저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형님 아니다. 저는 인사를 그때 했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형이 느낀 게 그거라는 거지. 인사라는 게 나만 한다고 인사가 아니구나. 이걸 자기가 되게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하면 앞에 가서 눈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인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면서 인사를 한대. 그래서 자기는 그 덕분에 연예계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도 너네도 항상 어디 가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인사를 잘해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했어. 이게 되게 돈 안 드는 방법이잖아. 그리고 반은 먹고 들어가는 방법이고. 근데 생각보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 이유는 많아. 좀 뭔가 민망스럽고 뭐 좀 사람들이 많고 뭐 다 사연은 있지. 이유는 많잖아. 우리가 싸가지 없어서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 그런 어떤 제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했는데요. 그게 되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거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뒤로부터는 뭐 원래도 내가 인사를 잘했지만 그럼 그럴 때가 있잖아. 나는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뭔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거나 뭐 바빠가지고 혹은 뭐 잘 안 들려서 내 인사를 못 봤을 수 있잖아. 옛날에는 어쨌든 난 인사했으니까 그냥 갔거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나중에 또 만나면 언제 왔어 대표 이러면 아까 인사 드렸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2번, 3번 인사를 해. 보실 때까지. 그 상황이 되게 민망할 때가 있거든.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이분은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날 못 봐.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날 보잖아. 그 자리가 되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 맞아요. 민망스러울 때가 있거든. 네. 나도 다시 있어 그냥.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를 해. 내가 그 형한테 배운 거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인사만 잘하면 우리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저희 학교도 이제 입학을 하면은 1학년 때 나 연기과 나왔지 참. 네, 인사교육이란 게 있어요. 어느 때도 있어? 저희도 이제 뭐 체대 같은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막 체대처럼 빡세진 않는데 1학년 때는 몇십 시간씩 인사교육이란 걸 해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뭐 안녕히 가시오 선배님, 뭐 여러 가지 제 이름 말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학번 뭐뭐뭐 전공 뭐뭐뭐입니다. 이제 길 가다가 서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야, 너 몇 년생인데 너 그게 있어? 저 94년생이요. 94년생도 그런 교육을 했었구나. 야, 요즘엔 없을 텐데 그런 게. 그러고 다다음 연도에 대학교 그런 군기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뉴스에 나와서. 그래. 저희는 이제 그게 역효과가 뭐냐면은 막 토하면서까지 이제 인사를 막 소리치면서 배우니까 선배가 보이면 인사를 안 하려고 도망가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 너무 강제하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대면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이제 뭐 메시지로도 대화를 많이 하잖아. 나도 이제 뭐 거의 통화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 특히나 동생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웬만하면 동생이든 형이든 카톡을 하기 전에 인사를 해. 안녕하시냐 아니면 뭐 식사는 하셨냐 이렇게 안부를 좀 묻고 그 다음 내 용건을 얘기하는 편이야. 그걸 하니까 되게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겠지. 그냥 뭐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걸 보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왜 이렇게 맨날 인사를 하는 거야? 이 새끼 가식적인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는 없잖아. 이퀄 아니면 플러스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싸움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 저도 대표님이 단톡방이나 일하는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마다 이제 좋은 아침, 뭐 좋은 오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단톡방에서 같이 술 먹는데 왜 이렇게 카톡에 아침마다 그렇게 뭐 보내줄 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근데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신기해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없다니까. 참 지금 세상에 되게 살기가 좋은 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인사를 안 하면 두드려 맞을 때잖아. 네. 다 같이 인사를 잘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이제. 가끔가다 이게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가보면 동생들도 이제 저기서 봐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요즘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돋보이는 거야. 나는 저 멀리 형이 있어. 그러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 인사를 하고 와 다시. 형님 오셨냐고. 뭐 이런 거. 동생들이 있어도 나는 웬만하면 가. 왜냐면 저 친구가 왜 안 오는지 알거든. 여기 사람이 많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괜히 인사하고 이러면 뭐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민망한 마음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저 새끼 저기 멀리 있네. 귀찮으니까 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안 오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더라고.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먼저 가. 동생들이 있어도 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왔니? 언제 왔어? 인사를 해. 그리고 내가 걔를 보고 가고 있으면 걔도 자기한테 오는지 알잖아. 그럼 자기도 인사하려고 일어나 있어 보통. 그런 게 되게 좀 플러스가 되더라고.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그 선후배에 대한 위계질서들이 어느 업계든 셌잖아. 얼마 전에도 무슨 뭐 글을 봤는데 현대중공업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기수 얼차려가 있었다고 뭐 니퍼 같은 걸로 맞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걸 썼더라고 누가. 우리 댓글에 있다 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그 잔상에 나와 있는 세대가 우리 위에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 이게 익숙할 건데 적응을 해나가는 거야. 근데 누군가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럼 이게 싫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런 게 되게 플러스가 되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세상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 네. 그러면 또 별로 이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지. 그냥 안 하면 마이너스고 하면은 이퀄이야. 근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면 플러스고 안 하면 이퀄인 세상이 됐어. 너무 유리한 세상이지. 그래서 돈 안 드는 방법 중에 되게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더라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거. 다른 말 힘들잖아. 뭐 감정 조절을 해라. 뭐 상대방의 성공을 배 아파하지 마라. 아씨 배가 아픈데 어떻게 배가 안 아파하지? 속담에 그런 말이 괜히 있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이 괜히 있어? 사실은 그게 원초적인 내 본능을 참는 것들은 사실 되게 힘들거든. 근데 인사는 그렇지가 않아. 인사는 나의 어떤 감정을 역행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하는 거에 비해서 베네핏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인사를 꼽겠습니다.